네, 오늘은 그 업종 대표주 중에서 음식료 편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계속 얘기하는 음식료 종목이 있죠. 네, CJ 제일제당 그리고 화이트 젤로. 이제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일단 좀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풀무원도 같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풀무원은 얘기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형주니까 일단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제가 볼 때 이 종목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은 종목 하나 또 개인적으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일제당은 최근에 이 사업부 중에서 바이오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매각을 한다. 이제 매각 가격은 한 5조에서 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6조로 원래는 얘기가 나왔는데 6조까지는 아닐 것이다. 5조 원대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이 돈 매각한 가격 가지고 일단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글로벌 음식료 기업을 인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더해지는 거죠. 이걸 바이오 쪽은 마진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이게 바이오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높을 것 같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그게 지금 매각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다. 가격 경쟁이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앞으로 장래가 약간 좀 불확실성이 좀 높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식품 사업과의 시너지도 별로 안 난다, 바이오 쪽이. 그래서 이제 식품 사업 쪽, 특히 이제 K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경영자의 어떤 그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는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들어보니까 그동안 제일제당의 국내 대표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높은 프리미엄을 주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가 이제 바이오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왜 하냐.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매각 소식이 오히려 네, 제일제당의 어떤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일단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소비 부진도 일어났겠지만은 높아진 원가, 원재료 가격에 대한 판가 인상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지금 3분기 누적 실적인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수익성 개선도 일부 일어났습니다. 이 분기 실적을 한번 분해해 보죠. 보면은 이게 지난해 1, 2, 3, 4분기, 올해 1, 2, 3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매출액은 좀 약간 좀 정체된 흐름이 있었는데 일단 판가 인상에 힘입어서 그리고 또 원재료 가격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1분기 때 실적이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49%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2분기 때 11%, 3분기 때 한 5%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일단 수익성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계해서 보면은 올해 3분기 누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 증가, 당기순이익은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EPS는 28% 증가한 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PR이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PR이 떨어지면 주가는 저평가를 맞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되겠죠. 이거 좀 볼게요. 분별 매출 현황인데 식품 쪽 사업이 매출 비중이 39%밖에 안 돼요. 이 기업이. 그 다음 큰 게 이제 CJ 대한통운, 물류. 요거는 그렇게 성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3% 성장했네요.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쪽. 이 때문에 로켓 배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쪽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대를 모았던 그 알리하고 테무, 이제 중국 이커머스 쪽, 그쪽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점유율 확대가 된다면은 이제 CJ 제일 대한통운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치, 요즘 약간 좀 짜그라들었죠, 애들이. 아유, 제가 거기서 제품을 샀는데요.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엉망인 것들이 좀 많아요. 한번 저도 사봤습니다. 싼 맛에. 그랬더니, 아이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건 또 괜찮아요. 가성비가 또 끝판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그런 것들.
일단 식품 쪽의 매출 비중이 39%인데 이게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키우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은 사실상 뭐 제일제당이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일단 석권을 했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는 성장 제한이죠. 그래서 해외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이 좀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바이오 사업, 요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좀 많이 올랐네요. 21%가 증가했는데 이게 마진율이 좀 안 좋아서 이걸 매각한 뒤에 식품 쪽에서의 앞으로 이제 수출 역량을 좀 키울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이제 해외 쪽 현지 식품 회사나 유통 회사를 인수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보면은 네, 이 원맥 뭐 이런 것들이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뭐 밀가루라든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이제 전년 대비 좀 완화가 됐죠. 전쟁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판가는 네, 정백당 좀 이제 올라갔고 밀가루는 가격이 떨어진가 같이 떨어졌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는 좀 덜 떨어졌어요. 판가를. 그래서 약간 거기서 이제 마진을 좀 챙겼습니다. 이쪽에서. 그 4분기 실적 남겨두고 있잖아요. 4분기 실적은 요 정도 나올 것 같고, 지난해보다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겠네요. 지난해는 영업이익률이 4%고, 올해는 이제 증권가에서는 한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4분기 때는 32%가 증가할 것 같다. 근데 몰라요. 이것도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환율이 지금 뭐, 1,400원, 잠시만요. 지금 오늘도 올랐어요. 1,437원, 뭐 1,440원까지 올라가겠네. 지금 또 올랐네. 참나. 보는 순간에 올라갔네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뭐 전년 대비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면 앞으로의 실적이 좀 중요하니까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것도 약간 변수가 있죠. 바이오 기업을 매각하게 된다면은 표면적인 매출액은 좀 떨어져 보이죠. 허나 매각과 동시에 다른 기업을 만약에 특히 흑자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유통 혹은 식품 회사의 흑자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면은 그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게 그거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변수는 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매출액은 연간 한 3%씩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씩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가 좀 많이 올라갔고 내년부터는 한 8% 정도, 9%한 요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을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실적 과거부터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2023년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냥 추정치대로 실적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의 그 신뢰성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안정성, 신뢰성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추정치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배경 중에서 해외 쪽을 좀 보겠습니다. 미주 쪽, 북미 쪽이죠. 이쪽에 피자, 냉동 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피자하고 이제 비비고 만두, 이런 쪽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식을 일단 수출하는 게 좀 낫겠죠. 우리나라에 K, 길거리 푸드 있잖아요. 떡볶이, 핫도그, 냉동김밥 이런 거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거. 이 핫도그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핫도그잖아요. 해외에 비해서는. 떡볶이는 뭐 우리나라밖에 없고 아쉬운 게 이제 순대가 빠졌네요. 순대는 안 먹겠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같은데 사실상. 근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최근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진출한 걸 보면은 이제 영국 쪽에서도 2022년도 5월 달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김스낵이라든지 뭐 냉동밥, K소스, 뭐 김치 뭐 이런 것들도 입점돼 있고 호주 같은 경우도 네, 비비고 만두 쪽 들어갔고 그리고 떡볶이, 김스낵 뭐 이런 햇반 입점이 돼 있고요.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그래서 제일제당 머릿속에서는 국내 시장은 이미 석권을 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만 지금 그 두뇌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잘 되겠죠. 특히 비비고만두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를 휩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중국이랑 경쟁인데 중국 만두를 제가 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봤는데 만두피가 너무 두껍고요. 안에 있는 게 그냥 돼지고기만 들어 있어가지고 좀 역겹더라고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도 역겨워요. 근데 우리나라 만두 같은 경우는 만두 속이 뭐 고기보다는 야채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건강식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만두피도 되게 얇고요. 그래서 저는 비비고 만두는 전 세계를 제가 석권할 걸로 저는 기대가 좀 돼요. 또 가정 간편식이고 맛도 있고요. 일단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튀겨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리의 다양성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일제당이 이제 미주에 진출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통회사를 하나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어요. 이게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미국 유통회사 하나 인수했더니 갑자기 제일제당의 만두 점유율이 기존에 있는 것을 제치고 점유율이 지금 42%입니다. 미국 내에서. 엄청나죠? 그러니까 뭔가 보여줬다는 얘기죠, 지금. 검증이 됐죠. 그리고 피자도 그렇죠. 기존에 있는 피자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지금 그 제일제당의 이 냉동 피자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잖아요. 이미 해보니까 되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더구나 이제 미국의 유통 라인이 있으니 거기에다가 이제 태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떡볶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김밥.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일단은 매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일단 EPS는 그 영업이익 성장보다 순이익 성장률이 더 크게 나올 걸로 그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고 올해 3분기까지는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년 대비 순이익 성장률이 27%가 증가할 것 같다. 증가라기보다도 회복이죠. 2023년도에 툭 떨어졌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회복되는 사이클로 이제 간다는 얘기고 2025년도 내년에도 올해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이 나와요. 전망치이긴 하지만은 일단 업계는 이렇게 업사이드를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볼게요.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이거 저평가가 해소가 좀 됐다가 다시 이제 요즘 좀 장도 안 좋고 또 이제 전국도 좀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환율도 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환경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것들이 모두 주가에 이제는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좀 모색하지 않을까?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좀 볼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실적에 따른 적정 주가 얼마이냐? 얘들 PR을 음식료 기업의 평균 PR이 12거든요. 근데 보세요. 11을 안 주잖아요. 평균 이하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5년도는 한 48%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좀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멀리 보지 말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내년도 중반기, 한 요 정도 35%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고, 지금 당장 지금만 보죠. 2024년도 실적이 좀 있으면 이제 4분기가 나올 거고,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변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까 환율 변수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도 일단은 적정 실적,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에 모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목표 PR을 낮게 11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가 상승 여력은 23%가 있다. 그래서 한 3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만 원이면은 네, 한 요 정도 되네요. 네, 요 정도 33만 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여기 전고점에 다시 도달할 것 같아요. 40만 원 정도. 그래서 뭐 올해만 일단
올해 목표가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일단 한번 일부 정리하신 뒤에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멀리 보지 않고 당장 지금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내년도 3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시면은 거기 적정 주가까지는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조업이기 때문에 PBR로 한번 PBR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적정 주가 목표가가 합당한지 이 자산 가치를 가지고 좀 비교해 보면은 저 목표가 33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 0.68 정도예요. 0.68이면 여기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중간 값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목표가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았어요. 원래 증권가가 목표가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많은데 이 정도 되면은 자산 가치 대비는 저평가, 목표가 자체가 저평가입니다. 목표가 자체가. 그러면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23%. 이번에는 이제 음료 쪽을 좀 볼게요. 대표 종목을 하이트 진로로 꼽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아이고. 네. 뭐 하이트 진로는 뭐 소개 안 해도 되겠죠. 밑에서 이제 하이트 진로에서 새로 나온 맥주가 그 뭐죠? 이름을 까먹었네. 켈리. 그 괜찮더라고요. 그 맥주 새로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그 매출액은 연평균 한 5% 정도씩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한 9% 정도 올라갔어요. 국내 내수 종목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또 점유율도 높고 그러니까 한 뭐 이 정도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는 좀 부진했어요. 다들 뭐 판가를 올리지 못했죠. 그래서 올해 한 요 정도 9% 정도 올라갔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된 흐름이 좀 나왔네요. 지난해는 원가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 소주 가격과 맥주 판가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총선 이후에 인상을 했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괜찮은 수익률이 좀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회복된 거죠. 지난해 보면 뭐 영업이익률이 2%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판가 인상에 따라서 정상적인 어떤 영업이익률을 좀 찾으니까 2분기 때 큰 폭으로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영업이익은 굉장히 크게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성장까지 일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9%면은 과거 5년 동안의 영업이익률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 같고 이거 좀 쪼개서 볼게요. 아이고, 그럼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최대 영업이익률이 나왔네요. 9.5%. 그러면은 네, 이건 뭐 실적 개선이 크게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거는 회복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일단 2, 3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10%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사실상 가격이 반영이 돼 있느냐, 아직 덜 돼 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4% 정도 올랐고, 네, 아무튼 판가 인상 때문에 네, 99%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크게 올랐네요. 그 전년도는 순이익이 막 적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183%의 일단 네, EPS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분별을 좀 보겠습니다. 맥주가 이제 33% 매출 비중을 갖고 있고 소주가 제일 높네요. 98%. 소주 기업이네요. 5%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좀 아쉽다.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게 지금 이제 이 소주 있잖아요. 소주하고 맥주가 이게 사실상 뭐 가정용으로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것도 있겠지만 유흥업소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좀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국 혼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저조차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8월 이후에 집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누굴 만나거나 이제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친구들도 연락 안 오고 이거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예,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소주가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무한대로 위스키나 이런 것과는 달리 이건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주가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서 뭐 K 소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불닭볶음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이게 전파가 되면은 굉장할 것 같아요. 이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야, 이 소주는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외국 사람이 한번 맛만 들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려면 이제 문화적으로 먼저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시장에 일단 좀 전파가 돼야죠.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을 때가 군대로 장악한 게 아니라 처음에 해외에 갔을 때 어떤 문화를 전파를 했냐면은 미키마우스, 풍선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미와 자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문화적 선호도를 굉장히 높게 본 거죠. 그래서 문화가 먼저 진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나간다? 던킨 도너츠, 하겐다즈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지금 뭐 K 컬처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외국에서 먹는 거 유튜브로 좀 보고 그러는데 뭐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이트 진로 쪽에서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4분기 때는 이렇게 툭 떨어졌네요. 이렇게. 근데 계절적인 이제 비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32%가 증가하네. 지난해 대비 올해는 전망치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을 이룰 것 같아서 이건 사실상 이제 이례적인 여기 이때도 그랬고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였고 그래서 지금은 과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실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제가 볼 때도 증가할 것 같아요. 지난해 흑자 전환은 뭐 일단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은 판가를 인상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고요. 지금 영업이익률 이제 9%대를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4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계절적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지고 뭐 직원들 보너스 주고 어떤 또 비용 털어낼 것 좀 털어내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한 8%까지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러한 점진적 성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매출액은 3%씩 오르고 영업이익은 4%씩 증가할 것 같다. 올해는 실적 회복, 내년부터는 요 정도 성장이 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가격인데, 네, 한 요 정도? 올해 한 요 정도 나오겠죠. 3분기까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EPS 순이익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좀, 그 음식료 중에서 좀 높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올해 목표가 있잖아요. 별 차이 없잖아요. 10% 차이도 안 나잖아요. 성장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지금 주가 한번 볼까요? 하이트진로 박스권에 지금 현재 있는데 요 조금 박스권에서 좀 떨어지면 매수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떨어지면은 네 오르고 떨어지고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네. 예, 근데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사신 뒤에 주가 떨어지면 조금 더 담으시거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이트 진로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업계에서 하도 추천을 하니까 음식료 대표주를 한번 갖고 와서 한번 적정 주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좀 한 겁니다. 그동안에 PR 흐름이 이제 이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적정 주가를 뭐 28, 뭐 이 정도까지 주기에는 성장률이 지금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줄 수는 없고 그냥 이 기업 가치, 뭐 성장 가치보다는 기업 가치 정도 수준으로 해서 15.7 정도?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15.7 정도 올라가고 지금은 최근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PR 흐름은 지금 가장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의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있겠지만 그 주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오히려 좀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니까 이걸 PBR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목표가가 PBR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1.3인데 1.3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괜찮 부담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음식료 기업에 대한 실적은 그동안 이제 나왔던 거 보고 배경이 있으니까 실적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증권가에서 실적에 대한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치는 비교적 잘 맞추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수요가 꾸준하잖아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좀 국한된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는 데는 무난할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적당하게 준 것 같아요. 재만족성은 뭐 볼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몬을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풀몬이 옛날에 두부 점유율 70%였는데 두산이 옛날에 식품 사업을 했었죠. 두산이랑 CJ 제일제당이 그 두부 사업에 진출하면서 얘들이 점유율이 뚝 떨어진 적이 좀 있었는데 지금 모두 해소가 됐고요.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매출액은 꾸준히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네요. 매출이 연평균 6%씩 올라가고 이때 영업이익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 성장률은 19%로 일단 마킹이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2%대 영업이익률을 보이다가 지금 3%로 올라섰네요. 3%.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영업이익률이네요, 이게. 보통 20%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기업이 30% 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엄청난 신제품, 고가 프리미엄 제품이 나왔는데 그것이 막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는 이상 20%대가 30%로 올라가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데 2%가 3%로 올라가는 것은 쉬워요. 이거는 뭔가의 이제 사업 개선을 하게 된다면 되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 아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최소한 6%에서 7%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영업이익률 2%대다. 이거는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올해 일단은 네, 영업이익률이 좀 증가했네요. 분기 실적 보니까 1%도 나왔네 지난해. 이거 장사 왜 합니까 이거? 집어쳐버려야지 이거. 다른 사업 하는 게 낫죠.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3분기 때 뭔가 좀 이제 그림이 좀 나왔네요. 4%까지 올라갔네요. 일단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죠. 뭐 두부 콩나물 먹는 사람들이 뭐 꾸준한 수요가 나오니까 매출 안정성은 좋은데 이제 성장성 측면이 좀 아쉽고 특히 수익성 측면이 좀 아쉬운데 그나마 전년 대비는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28%가 증가했고 3분기는 52%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되는 흐름은 좀 나오고 있네요. 누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3분기입니다. 이거 제가 숫자를 매출액은 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회복은 좀 일어났네요. 아이고, 네, 3분기 때 확 올라갔네요. 네.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니까 순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32%의 EPS 성장이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당 순이익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전환사채나 뭐 이런 걸 사채를 발행하거나 그래서 주식을 많이 찍어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단기 순이익은 그대로지만은 주식 하나당의 가치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뭐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단기 순이익은 그대로지만은 EPS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보다는 EPS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PS가 PER과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일단 부분별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얘가 이거 좀 분리해서 좀 이렇게 나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보고서상에 들어가니까 하나로 그냥 묻혀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매출 이제 79% 이게 이제 음식료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 증가했네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이거는 식자재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같은 거죠. 단체 급식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고요. 매출 비중 25%인데 여기 21%로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것이 약간 좀 회복이 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 외식 수요가 안 좋잖아요. 외식 수요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급식 쪽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입니다. 이런 것들이.
21%가 증가해서 그나마 이것이 좀 많이 실적 매출 성장에 좀 기여를 했네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건 또 해외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이 해외 쪽 사업을 좀 하고 있네요. 이게 11%가 증가했어요. 주요 원재료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백태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부 원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가격이 전년 대비 한 1%, 2% 정도 원료 가격은 좀 올라갔고요. 콩나물콩 같은 경우는 한 23%가 많이 올라갔네요. 네, 이런 게 있고. 근데 가격을 올리지 못했어요. 언젠가 가격을 올릴 것 같아요, 이러면은. 최근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증권가에서는 풀무원이 가격을 올리면은 증권가가 아니고 이제 언론사 쪽에서 엄청 까대요. 그 언론사 놈들이 문제예요, 이게. 아니, 기업이 원재료 가격이 좀 올라가가지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2, 3%밖에 안 나오는 기업이 원가가 올라가지고 판가를 올리는데 그걸 왜 까댑니까? 까대는 이유는 알아요. 좀 광고 달라는 얘기예요. 광고 달라는 얘기. 협찬 좀 해달라. 광고 달라. 기레기죠. 예, 저도 옛날에 그런 짓 많이 했습니다. 홍보실에 연락 오게끔 막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 기사 좀 내려달라 아니면 뭐 틀렸다 뭐 그러면 안 내려주죠. 돈 줄 때까지. 이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두부 가격을 7% 올렸는데 전 언론사가 그냥 엄청 까댔어요. 왜냐면 풀무원은 광고를 안 하거든요. 광고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언론사 쪽에서는 자기 이제 광고주가 아니니까 그냥 무진장 까댑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은 뭐 월급 올려달라고 뭐 데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들은 그러면서 왜 남들은 안 됩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대두 가격 이것도 좀 이제 안정화되는 흐름이 있는데 환율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약간 변수는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네요.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자, 4분기 때. 4분기 때는 계절적 뭐 일단 4분기 때 음식료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져요. 4분기 때 한꺼번에 뭔가 이제 비용을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료가 4분기 때 통상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음식료는 이제 유통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물론 뭐 통조림처럼 뭐 긴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통기간이 지난 그런 것들은 좀 회수해가지고 폐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4분기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안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면은 꼭 4분기 때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그 유통기간 때문에 폐기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폐기시켜버리면은 그것들은 이제 이 재고 어떤 재고 자산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매출 채권들도 손상될 수도 있고요.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줬는데 뭐 돈 때문에 먹히는 경우 그런 것들은 뭐 4분기 때 한꺼번에 이제 털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률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성장률이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한 77%가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은 전망치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나왔고 이걸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네, 지난해 4분기 1.4%였는데 2.4%, 1%가 더 올라갈 걸로 그렇게 전망치지만 일단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좋게 나온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좋게 나오는 흐름이 나오네요. 연간 실적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연평균 5%씩 오르고 영업이익은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가는 건데 2.7%에서 앞으로는 근데 3%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나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지나치게 낮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의 어떤 기업의 어떤 뭐 개선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을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좀 높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뭐 우량주이고 좋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실적이 극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이나 좋아지는 기업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낮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그동안 낮았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2%하고 3%하고 뭐 그놈이 그놈이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엄청난 차이예요. 자, 1%가 2% 차이는 100% 차이예요. 영업이익률 1%가 2% 되는 게, 야, 1, 2% 그놈이 그놈이지? 아니에요. 2배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영업이익률 30%하고 40%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거거든요. 이게 1%가 2% 되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대에서 3%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50%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2%에서 3%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은 앞으로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워낙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 좀 볼게요. 얘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김을, 우리나라 이제 김, 스낵 그런 것들은 이제 술안주로도 좀 많이 먹고 간식으로도 많이 먹고 좀 그런가 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네가 국내 최초로 김을, 제가 이제 사진을 봤어요. 이제 실내에서 어떤 큰 창고 있죠. 창고에 이제 수족관을 갖다 놓고 거기서 김을 이제 양식을 하는 거를, 이게 허가를 취득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은 바닷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그러니까 수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뭐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작을 했고, 바다 같은 데에서 뭐 파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해수면의 온도 그것 때문에 약간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좀 변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단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갈 수도 있는 요소가 좀 있겠죠. 김 수출 확대 뭐 이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아까 영업 이익률 개선에 의해서 어마무시하게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네요. 연평균 64%면은 뭐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이거.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네요. 올해도 전년 대비 이제 올해 아니 지금 3분기까지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4분기 때는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3%. 2025년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네요. 일단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지를 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PR을 12, 그러니까 업계 평균을 좀 가져왔는데 주가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풀무원은 증권가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올해 실적은 일단 다 끝났어요. 일단 올해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고 2025년도를 봐야 되겠네. 내년을 봐야 되겠네요. 뭐 내년이어봤자 올해나 마찬가지죠. 이제 보름 정도 지나면은. 그럼 이게 올해 목표가가 됐네요. 이게 아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40%대인 것 같아요. 자, 제일제당 다시 보겠습니다. 48%. 그리고 진로는, 하이트 진로는 34%. 그리고 풀무원은 44%.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를 보시고 들어가실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요 종목을 음식료를 갖고 온 것 중에서 이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이제 성향 자체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주식은 인생은 한 방이지 그래가지고 뭐 고성장주 뭐 이런 쪽에다가 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연배가 있고 내 자산에 대해서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좀 안정적인 그 실적에 대한 변수가 별로 없는 기업들 투자하시는 게 좀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44%가 얼마나 큰 겁니까? 헬스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종목이 아니냐는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자산 규모, 그리고 나의 연령대, 투자의 목적.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식에서 돈 벌면은 그거 가지고 뭐 차를 바꾼다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만은, 50대 이상 은퇴하신 분들이나 60대 이상 뭐 이러신 분들은 노후 자산 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때 절대로 노후 자산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음식료 기업이고 그중에서 대형주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10억이 있는데 10억 가지고 44%, 뭐 44%까지 안 가더라도 30%만 수익을 내도 그게 어딥니까?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들고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10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이제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이걸 좀 갖고 왔어요. 한국 가구라고.
왜 갑자기 인테리어 가구 업체를 소개하냐 제 말씀이 있겠지만 얘들은 어, 이, 이 가구란 이름을 갖다 놓고 빵을 팔아요. 애들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가구 매출은 16%밖에 안 되는데 이 제빵 매출액이 84%가 됩니다. 이게 근데 얘네들이 가구하고 제빵이 이런 게 있어요. 약간 하이엔드급이에요. 좀 고급 다. 그리고 얘들이 빵이나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 가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 유통사업이 됐습니다. 유통사업은 오히려 제조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이에요. 유통이.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실적에서 여러 변수가 있는데 가장 큰 제조업의 변수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국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대응이 안 돼요. 이게 판가 함부로 올렸다가 또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원가가 오르면 판가를 올리는데 음식료는 또 이제 국민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면은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 훼손, 가치에 대한 변화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되게 커요.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한 리스크. 공장 돌리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인명사고 일어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해율이 한 0.9% 정도 되더라고요. 재해율이. 그러다가 뭐 하나 거기서 인명사고가 나면 공장 가동 다 멈춰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 파악할 때까지 3개월 정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 쪽은 리스크가 좀 큰데 유통 쪽은 이게 그런 게 없거든요. 만약에 그죠. 유통이 뭐가 좋으냐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 딱 깔았는데 거기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이 안 팔려. 그럼 뭐 갑자기 설비를 뭐 뒤집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근데 유통은 뭐가 좋냐면은 이게 안 팔리네? 그럼 그 취급 안 하면 돼요. 대신 이게 잘 팔리네? 그러면 그거 많이 취급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 환경의 변화에 그냥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다란 얘기예요. 얘들은 제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빵 원료를 유통을 하는 거예요. 원료를 유통. 그래서 이 제과 제빵, 초콜릿, 과실, 당, 유제품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다 고가 제품입니다. 고가 제품 400여 종이네요. 그래서 고급 원료를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것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미국 같은 데서요. 그러니까 선진 시장에서 갖고 와요. 뭐 중국이나 베트남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이미 이제 브랜드가 좀 있는 데입니다. 유명한 데더라고요.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래서 고가의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호텔, 레스토랑 뭐 이런 쪽에다가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해외 가구도 이제 유통을 하는데 명품 가구 쪽이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로쉐 보보하고 뭐 까르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하이엔드급도 이제 수입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지금 국내 경기 안 좋은데 이 사업 잘 되겠어? 근데 그 국내 경기라는 게 이 중산층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들죠. 서민들도 힘들고. 근데 부자들은 부자들은 뭐 환율 뭐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더 좋아요. 걔들은 금리 올라가면은 금융자산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네들은 그 불경기에 별로 영향을 좀 안 받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가 가격 테이블로 보게 된다면 한 저가, 중저가 제품들이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떤 게 팔리냐? 초고가. 초고가는 수요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저가. 다이소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경기 때는 초고가나 초저가 요것만 수요가 나오고 있고 중저가가 좀 힘들고 그리고 경기가 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가 어떻게 되냐면 합리적인 소비를 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사는 거야. 그래서 중저가가 잘 팔려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나는 좀 달라 그래서 일단 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이 좀 나옵니다. 실제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뭐 예전 얘기지만 이런 얘기 요즘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의 립스틱 색깔이 빨개지고요. 치마가 짧아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 성비하 발언 아닙니다. 그냥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여성은 나는 괜찮다. 난 잘 나간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변화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초고가가 많이 팔린다는 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좀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 측면에서 이 기업의 오늘 이번에 실적을 볼게요.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되게 솔직해요. 이게 뭐 설비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잘 팔리냐 안 팔리냐 그 차이인데,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졌고 매출액이 지금 4분기가 더해지면은 역대 최대 매출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요걸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세요. 영업이익률 이게 10% 이상이 나오잖아요. 두 자리 수잖아요. 아까 볼게요. 제일제당 영업이익률 볼게요. 6%. 직접 제조로 하니까 6%. 하이테실로 7%. 그렇죠. 7, 8% 정도 평균. 풀모는 아까 보시면 한숨밖에 안 나와서 2%대. 근데 한국 가구라는 기업은 이 고마진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용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냥 더구나 이제 고급이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약간 좀 고가에 팔아도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고요.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야, 저지네요. 매출액도 상승이 나오고 많이 올라갔네요. 3분기 때. 4분기가 성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크리스마스다 뭐 파티다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케이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수요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분기가 성수기고요. 4분기 실적이 더 크게 올라갈 것 같네요. 1분기 때는 좀 역성장을 했어요. 지난해 1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역성장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되게 좋았죠. 특히 3분기가 좋아졌네요. 2배 올라갔습니다. 영업이익이 57억. 지난해에는 27억.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3%의 굉장히 높은 성장이 나왔죠. 바로 이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하이엔드급 제품들이 잘 나간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은 29%가 증가했고요. EPS도 굉장히 좋습니다. 28%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한국 가구하고 재원 인터내셔널 제빵 쪽하고 실적을 좀 나눠서 볼게요. 매출액은 9%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올해. 그런 게 있고, 이게 진짜죠. 이게 전체 매출액의 75% 정도를 차지하니까 매출액은 26%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4%가 증가해가지고 요 제빵 유통 쪽이 실적을 견인했네요. 그래서 요게 제품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매출 비중이 뭔지를 볼게요. 코코아하고 초콜릿류 이게 39% 정도의 비중이고요. 냉동빵, 유제품, 과일 뭐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코아, 초콜릿류가 이제 원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면 얘들이 마진율은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엘니뇨 현상 있잖아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서아프리카 쪽에서 보통 이 코코아 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코코아는 가루를 얘기하는 거고 그 가루를 가지고 이 초콜릿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 열매, 카카오 나무에 있는 열매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면 이제 코코아가 되는 거고 이거 코코아 가루를 초콜릿을 만든 거죠. 이런 구조가 좀 되는데 이게 지금 카카오 열매가 엘니뇨 현상이 지금 뭐 슈퍼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황이 안 좋았어요. 더구나 이제 병충해까지 일어나가지고 서아프리카가 전체 카카오 열매 70%를 생산하는데 거기가 완전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 열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2배가 올라갔어요.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진 10%를 만약에 먹는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인상되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 마진 1,000원에 팔았던 것에 마진 10% 그러면 100원 먹는 거잖아요. 근데 2,000원이면 가만히 앉아서 200원을 먹는 거잖아요. 자기 영업이익률 10%를 지키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거고요. 4분기 때 성수기를 맞아가지고 매출액은 더 올라가고요. 영업이익률은 지난해가 영업이익률이 11%였잖아요. 15%. 그러니까 4분기 때도 굉장히 큰 성장이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은 이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아가지고
지금 올라가네요. 그래도 이거 뭐 증권가에서도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이게 636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증권가의 고객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하고 상관없어요. 추천하는 쪽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는 기관 투자자가 고객인데,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600억짜리에 투자를 합니까? 못하죠. 기관들이 못 사요. 이런 종목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 거. 네, 이건 뭐 기관들이 못 사니까 뭐 기타 법인이나 뭐 이런 조그만 조금씩 수요가 나오는 거고, 일부 외국인들은 좀 같이 좀 약간 좀 닿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숨겨져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실적 좀 볼게요. 올해 추정되는 게 한 요 정도. 이거는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3분기 데이터가 좀 있고 4분기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EPS는 한 요 정도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영업이 그 올라가는 추세를 봤을 때. 그래서 한 28% 정도가 증가한 것은 이미 3분기 때 28%가 증가했잖아요. 보니까 네, 3분기에 28%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률을 그대로 반영을 한번 해봐가지고 EPS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다. 뭐 증권가들도 이렇게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4,240원이거든요. 4,200, 4,240원. 여기 올해 당장 주가 상승이 33%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특이한 거 있어요. 자, 음식료 기업의 평균 PR이 12거든요. 목표 PR 6으로 잡았을 때 이겁니다. 이 기업은 한국 가구라는 이름 때문에 그동안 높게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받을 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PR이 6이 뭡니까, 6이. 목표 PR이. 지금 4.5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목표 PR은 그냥 제가 한번 이제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 2023년도 기록한 6.5보다 실적이 좋아지니까 6.5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44%. 사실상 목표가가 없습니다. 이 기업은. 왜냐하면 목표가라는 것은 이제 증권가에서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시장에 그런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컨센서스 목표가가 마치 이제 표준 가격으로 이제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목표 PR도 음식료 기업의 절반 목표 PR이잖아요. 음식료 평균적으로 12 이상인데 6.5밖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4% 올해 당장 이걸 있으니까 이것도 별도로 한번 여러분들께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